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탄핵 이후에 첫 월요일입니다. 이제 4월 4일 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뭐 아직 탄핵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음 대권 후보 어떤 지지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실시된다고 하면 거의 한 58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야도 모두 대선 모드로 이제 진입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뭐 거의 1위 나오죠. 그래서 대권의 어떤 잠룡들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A씨입니다. A씨. 그래서 이 A씨가 누군가? A씨에 의해서 이번 대선이 좌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도 야도 모두 촉각을 세우고 있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A씨의 어떤 행방에 의해서 이번 대권은 이제 결판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잠룡들 모두 합친 것보다 이제 높죠. 그렇지만 뭐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지지율이 높은 이제 A씨가 이제 버티고 있다. A씨가 누구인지는 제가 동영상 말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는 모든 걸 극복하고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는 지지율 1위는 제가 아까 A씨라고 그랬잖아요. A씨는 바로 아무도 없다예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A씨는 아무도 없다 씨입니다. 아무도의 A를 따와서 제가 A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그 4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조사한 겁니다. 왜냐면 4월 4일 날 탄핵이 됐는데 4월 1일부터 3일까지 탄핵 전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또 이게 ARS가 아니고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뭐 응답률도 13차 한 7%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지지율 1위는 이재명 대표가 34%,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9%, 한동훈 대표가 5%, 홍준표 시장 4%, 오세훈 2%, 나머지 뭐 이준석이랄지 이낙연 의원 뭐 그런 사람 한 1%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38% 나왔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A씨, 즉 의견을 유보한 아무도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 이거에는 뒤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갤럽이 2021년 10월 1주차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아무도 없다 의견 유보에 이긴 것은 2021년 11월 1주 3주 하고요. 2024년 12월 셋째 주, 그리고 2025년 2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같은 해 3월 둘째 주 등 한 6번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어떤 지지율이 30% 중반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갇힌 이유도 바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유보한 이 아무도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당층이고요. 또 10대, 20대 세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6월 3일이면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미 대선의 승부처가 어디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게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유보한 정치의 무관심층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1020 세대를 이제 어느 쪽이 흡수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민주당이 편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뒤집기죠. 일단 탄핵이 됐기 때문에 사실 보수 쪽 국민의힘 쪽에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가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 결집한 것만 가지고는 이 선거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탄핵, 파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선거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렇지만 다양스럽게도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수 쪽은 굉장히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측은 이제 한동훈은 안 된다, 또 윤석민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를 가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외연 확장성이 없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층이 결집해야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외연 확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이랄지 1020 세대랄지 이런 걸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이번 선거를 좌우하는 거예요. 다양스럽게도 이제 여론조사처럼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한데 그러면 과연 보수가 결집해서 이제 중도층이나 1020 세대표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은 또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권 잠룡들과 관련해서 누가 나온다고 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 김두관, 전 의원, 또 김경수,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이번 경선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나머지 경선 후보자들은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이번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일단 뭐 여러 명 있죠. 뭐 제일 지지율 높은 김문수, 또 홍준표, 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또 여러 가지 뭐 지사 출신이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망론의 불씨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뭐 이제까지 이제 계엄 그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민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적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대선 출마를 좀 설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의 의중은 무엇이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 파면 후에 이제 첫 주말은 본인이 공개 일정 없이 보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조용히 있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전에 이제 한 권한대행의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말을 보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 지난해 12월에 한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앞서서 총리직을 두고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또 헌법재판소 변론길에 나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불합리한 혐의는 이제 탄핵으로 소추된 걸 말하겠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은 점점점 낮게 점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총리실 핵심 관계자도 뭐 대선 출마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정치를 하겠다고 사퇴할 일은 없을까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뭐 물론 뭐 여권에서는 뭐 일각에서는 한대행을 좀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의 적임자 아니냐.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어떤 성향이랄지 이제까지 해온 거 보면 뭐 대통령에 출마해도 뭐 그렇게 뭐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리고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처럼 중도표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원내대행은 대립적인 양쪽에 거기서 상당히 중도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대권 후보로서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 권한대행이 지금은 뭐 손살을 칠 수가 있지만 일단 추대 여론이 모아지면 한 대행도 아마 분명히 고민을 할 것이다. 뭐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김문수 장관도 지금 출마할 가능성이 점차 높게 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어떤 정치인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물론 국무총리 권한대행 때문에 정치인은 맞지만 그렇게 진부한 정치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선에 참여를 하면 흥행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